196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한국의 경제 상황은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전 국민의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80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던 거죠. 아프리카 가나 수준이었던 거예요. 당시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밀가루, 옥수수, 분유라도 먹으라고 그때 당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1년에 2억 불을 원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을 군사 정권이라고 하고 공식 정부라고 인정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1년에 2억 불의 경제援助를 해주던 것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배고파서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그나마 받고 있던 원조가 끊기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또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면 영원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매일 밤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원수 자격으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만납니다. 사실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차관을 요청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에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지금 국민들은 옥수수주 분유를 먹고 살고 있는데 이를 어떡하나 잠을 지새우시죠. 백방팔방으로 어디 가서 돈을 구할까 알아보았는데 불현듯 서독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서독은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국가였는데 경제 성장의 세계 5위로 2차 대전 후에 전후 복구 사업으로 대성공을 한 나라였죠. 그래서 서독으로 방향을 틀고 당시 박충훈 상공부 장관에게 독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 방법을 찾아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부 장관은 일단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물색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는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한 명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백영훈 교수였죠. 당시 나이는 32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1955년도에 이승만 정부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국내 1호 최초로 독일에서 유학한 분입니다. 백영훈 교수는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유일한 해외 출신 경제학 박사였죠. 이 백영훈 교수가 상공부 장관의 요청을 받고 국가의 부름이면 얼마든지 가서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에 넘어갑니다. 독일에 갔는데 독일 차관이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둘의 눈앞이 컴컴해집니다. 왜 안 만나주십니까? 저 멀리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만나주는 거죠. 당시 듣도 보도 못한 대한민국의 국력이 한계였겠죠. 이때 백영훈 교수가 한 가지 번뜩 있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제 독일 전공 교수님이 독일 경제 차관하고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일 전공 교수님께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영훈 교수는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전공 교수님을 만나서 간곡하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차관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교수님께 사정사정을 하니까 독일 교수님이 그 부탁을 간신히 들어주셔서 드디어 독일 경제 차관을 만나게 됩니다. 알프레드 차관을 만나서 미팅을 하니까 독일 경제 차관이 하는 말이 우리는 내부적으로 한국을 도와줄 의사가 있습니다. 3천만 불 정도는 우리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3천만 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부 장관은 한국에 급히 타전을 합니다. 어서 빨리 3천만 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상공부 장관이 홍콩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왜 홍콩에 갔냐면 한국은 은행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 한국은 세계 최저 극빈국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신용을 못 믿은 거죠. 그래서 홍콩에서 지급보증서를 만들려고 했는데 홍콩은행이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지급보증서를 못 만들면 3천만 불의 차관이 무산되니까 또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이를 어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백영훈 교수에게 독일 노동부 노동과장이 찾아옵니다. 그 노동과장은 바로 백영훈 교수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 닥터 슈미트였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에 실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부 5,000명하고 간호사 2,000명을 독일로 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공부 장관은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보내줄 수 있다. 간호사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도 보내줄 수 있으니 얼마든지 말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인력을 다 독일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독일의 노동부 과장 슈미트 씨가 그분들의 임금을 담보로 잡고 우리가 3천만 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이제 성사가 되는구나 하고 한국에 빨리 타전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소독 파견 광부 모집과 간호사 모집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당시 한국은 실업률이 25%였기 때문에 광부 모집과 간호사를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100대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1977년까지 한국의 광부가 총 7,900명 떠났고 간호사가 약 11,000명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 파견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동 수출이 시작이 돼서 달러를 벌어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달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아주 귀중하게 사용됐죠. 한국에서 떠난 광부들은 약 1000m 지하에서 40도나 되는 엄청나게 더운 탄광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 뜨거운 열기, 1000m 지하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독일의 관계자들이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독일 간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독일에 그렇게 장애인 노인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상위 군인들이었겠죠. 그 장애인 노인들을 매일매일 목욕시켜드리고, 또 다른 일은 시체를 알코올로 깨끗이 닦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젊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장애인 노인들을 목욕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로 매일 시체를 닦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고 정말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독일에서 한국 간호사들을 천사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목욕 서비스를 받는 노인 중에서는 독일의 노인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진짜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1963년부터 한국의 간호사들이 파견되었는데요. 야, 이 어떤 나라의 간호사들이 이렇게 천사처럼 일을 하는가. 우리가 그 나라 대통령을 한번 초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당시 독일 리부케 대통령까지 이야기가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연이 돼서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드디어 독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광산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광부들과 간호사들도 함께 나와 있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리 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남의 나라 땅에서 얼마나 노구가 많으십니까? 서독정부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일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때 준비했던 연설 원고를 밀어내고 즉석 연설을 시작합니다. 광원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나라가 가난한 탓에 젊은이들이 고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 알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이 이국 땅에 왔는지 명심하며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하여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박정희 대통령은 눈물 때문에 더 이상의 연설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땅 밑 1000m에서 일을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간호사들에게는 시체를 닦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여러분들의 임금을 담보로 잡아서 국가가 돈을 빌렸으니 정말 머리를 들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광부들과 간호사들도 함께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도저히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처참한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우시고 유경수 여사도 함께 울었다고 전해지네요. 이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 에르하르트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총리와 회담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회담 내내 우셨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발 이 한국을 도와달라고, 같은 분단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시면서 간곡하게 사정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그 에르하르트 총리도 함께 울었다고 하네요. 독일 총리가 함께 울면서 그 자리에서 차관을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처음에 3천만 불이었는데 한국의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보시고 3,700만 불로 더 늘어서 차관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3,700만 불의 차관을 가지고 경제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죠. 에르하르트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독일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독일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에서 폭스바겐입니다. 그러니까 꼭 독일의 고속도로를 한번 가서 보시고 폭스바겐 자동차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간곡하게 권했다고 합니다. 회담이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로 시차를 나갑니다. 독일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차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차를 세우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시는 겁니다. 갑자기 고속도로에 엎드리셔가지고 고속도로에 입을 맞추고 거기서 또 하염없이 또 울기 시작하셨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면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하염없이 우셨고, 같이 따라간 수행원들도 그때 함께 따라 울었다고 해요. 이때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 가서 샅샅이 둘러보시면서 우리나라도 이 철강 공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독일 순방을 마치시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제철 회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현대건설이 만들어져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시작되죠. 박정희 대통령의 독일 방문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과 독일의 에르하르트 총리 그 두 분단 국가의 대표께서 함께 흘린 눈물이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이라는 위대한 경제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감동적이죠? 앞으로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